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비가 약하게 내렸다 멈추기를 반복하고 있죠. 오늘도 낮까지 비가 좀 내리다가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데도 나름 계속해서 흐리겠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 21도에서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 26도로 예상되고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미세먼지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존 농도도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내일 휴일 또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셔야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옛 종축장 부지 내에 이 복합문화시설에 조속한 건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임시 휴관에 들어갔던 각종 공공시설들이 잇따라서 재개관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기다렸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 전해드리겠고요. 또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8대 원주시회 후반기 의장에 3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석연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유 의원은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의회 하반기 부의장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던 재선의 민주당 이성계 의원이 다시 맡게 됐습니다. 횡성군의회가 군소음보상법 적용 대상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엔 군소음보상법의 소음 기준이 민간 항공소음 보상 기준보다 완화돼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소음 피해 지역의 시설물 설치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주 무실동에 거주하는 A씨가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원주 보험회사 직원으로 지난 17일 강의차 보험회사에 방문했던 경기도 안산의 26가지 확진자와 방의실에서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A씨의 자택 방역이 실시되었고 또 아내와 자녀 3명 등 가족 전원에 대해서 검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원주시 보건소는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옛 종축장 부지 내 건립 검토 중이죠. 복합문화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요구하는 또 목소리가 도의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안미모 도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미모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 도의회에서요, 옛 종축장 부지 내에 복합문화시설 좀 조속하게 건립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먼저 지금 이 질문부터 들어야 되겠네요. 이 종축장이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네. 혁신도시 건너편, 그러니까 지금 인터불고 호텔 건너편 자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종축장 부지는 원주시 방곡동 1551-4번지 일원인데요. 예. 이 필지가 총 30필지로 면적은 61,177제곱미터입니다. 네. 이 축구장보다 8.6배나 넓은 면적입니다. 예. 뭐 여기 이미 뭐 소방서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이미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주 소방서가 이제 개청을 새로 했죠. 예. 소방서가 들어왔고 소방서가 어느 정도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원주 소방서 부지는 그 종축장 부지는 아니고요. 예. 그 앞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 종축장 부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종축장 부지와 인접한 곳이지. 네네네. 종축장 부지 자체는 아니군요.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6만 제곱미터의 이 부지가 현재는 뭐 사용 어떤 계획 같은 게 아직 잡히는 게 없습니까? 네, 그냥 그 부지 상태로 남아 있고요. 예.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라고 불리우는 강계공과 원주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네.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최근 몇 년 전에는 또 드라마 센터를 이곳에 짓자라고 했다가 이것도 이제 네네, 그 무산됐죠. 네. 무산되었었습니다만은. 네. 자, 그런데 이곳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자라고 좀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네. 좀 이 부분도 또 따로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 복합문화시설을 이 지역에 설치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 당위성은 어떤 겁니까? 네, 당위성을 총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 복합문화시설 부지가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구종축장 부지이다 보니까 예.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수요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88.4%와 원주 시민의 64%가 복합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셨어요. 네. 이 시설이 들어서면 이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는 차원이나 또는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한 이 원주시는 도시 규모에 대비해서 문화 기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원주시의 대표적인 공연장 두 가지를 예를 들면, 네, 베고나톨의 경우는 객석수가 989개인데요. 시행사 위주로 이제 사용되고 있고 주말에만 공연 대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워낙 많아서 선착순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치악예술관은 660석의 객석수를 갖고 있는데 이 중소규모 수요가 모두 이 치악예술관으로 집중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구분된 이 대공연장과 소규모 공연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이 원주시는 이제 인접해 있는 시군들의 이 생활권 중심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접 시군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이 문화시설이 필요한데요. 그 원주시 주변에 있는 이 인접 시군의 문화예술회관의 객석수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영월 같은 경우는 394개, 정선이 424개, 횡성이 690개, 평창이 454개, 그리고 태백이 786개이더라고요. 네. 이건 다 중소규모 공연장이라서 이 1000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원주는 이 강원 남부권뿐만 아니라 충주, 대천, 여주 등 인접시군을 아우르는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복합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설 내에 뭐 대공연장 또 네. 소공연장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설립을 하자는 것인데요. 네네. 그럼 현재 정축장 부지가 6만 제곱미터인데 이 네. 부지 전체 면적을 다 활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쓰자는 겁니까? 원주시는 전체 부지를 다 활용하자라는 거고요. 예. 강원도개발공사는 그중에 일부만 제공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갈등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 부분부터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원주시 또 강원도 또 이제 현재 소유주는 뭐 형식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강원도개발공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뭐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원래는 도유지였던 종축장 부지를 예. 강원도가 현물 출자를 강원도개발공사에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제 강계공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강계공이 현물 출자를 받은 이 구종축장 부지는 이 출자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에요. 그 출자 목적은 바로 이 강계공의 부채 비율을 낮추고 또 네.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거에 이 구종축장 부지가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지 전체를 제공하는 것은 수익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다. 그리고 강계공 입장에서는 어떤 배임의 그런 문제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지 전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원주시는 그 강원도와 원주시가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원주시가 원하는 대로 이 종축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 합의 내용을 지켜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이게 마치 그 데자뷰 같네요. 예전에 드라마 센터 건립건으로 계속 논란이 있을 때와 비슷한 양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때도 그렇게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결국 무산되고 뭐 네, 다른 네. 위치로 네. 이제 설립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만은 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부지 전체를 뭐 원주시의 의지대로 이제 활용하느냐 아니면 일부를 활용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네, 네.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이제 핵심은
이 부지를 무상 제공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네네. 원주시가 뭐 일정 금액을 내고 사오는 형식으로 해야 되느냐, 네네. 이것인데 네. 이거 자체는 좀 어떻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 세 개 기관이 지난해 3월에 업무 협약을 맺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업무 협약 내용을 보면 강원도가 이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부지를 제공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지금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부지를 줄 것이냐, 일부를 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강원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원래 강원도 도유지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강원도가 종축장 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도유지를 발굴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이 부지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따라서 이 도유지 교환을 위해서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뭐 다른 어떤 뭐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을 다시 또 현물 출자하고 좀 맞바꾸는 네네. 형식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예. 도유지를 교환하는 차원에서 예, 움직이면 관계공 입장에서는 뭐 배임이라든지 수익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 이제 고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네. 지형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인터불구 건너편의 자리 혁신도시와 또 근접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네. 시내 중심과도 또 가까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네네. 요지인데 네네. 이 요지에 또 이만한 그 면적 정도, 네. 이게 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또 있을까요? 도유지 중에서요. 예. 글쎄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고민이긴 한데요. 네, 그 강원도가 도유지를 물색해 보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이제 주셨고, 예. 만약에 이게 뭐 부지가 한 건 갖고 안 된다라고 한다면 두 건을 또 출자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결국은 그 이쪽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을 하자, 뭐 땅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든지, 뭐 그 부분에 이제 일단 기본 베이스로 해놓고요. 네네. 원주시는 이곳에 이제 복합문화시설을 짓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된 겁니까? 그 지금 계획은? 용료 결과까지 다 나왔고요. 네. 네, 돈은 원래 이제 용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강계공의 입장이 그 부지를 일부 제공하겠다라고 입장을 또 밝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원래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 공모 사업으로 과거에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지방이양 사업으로 또 전환이 됐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에서 이 지방이양 사업비 중에서 원주시에 1,000억 원에 해당하는 이 총사업비를 다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또 입장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제일 큰 이제 문제는 부지 문제니까 이 부지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면 나머지 이제 재원 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6만 제곱미터 전부를 확보할 수 있느냐, 또 일부만 되느냐, 또 이제 면적과 또 별개로 이것을 무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네. 유상으로, 또 이제 가격은 어느 정도 또 산정할 것이냐, 또 이제 정부 예산 확보, 이게 참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주시는 무상 제공으로 이해하고 있고, 예. 네. 그 원시는 저희도- 이해하고 있는데, 예. 네. 네. 저희도 이거는 이제 무상 제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 도의회에서요, 네. 많이 이 부분들 좀 스크린하고 계속해서 진행 과정을 좀 검토하셔야겠는데요. 네, 그래야죠. 네. 지금 원주시 출신 이 도의원님이 몇 분이시죠? 도의회에서요? 비례대표가 3분이 계시고요. 네. 지역구 의원님들은 7분이 계십니다. 10명. 총 10분입니다. 10명이네요. 네. 거의 뭐 4명 중에 1명꼴로 원주시 출신이로군요. 다른 건물라도 이건 신경 네. 쓰셔야겠는데요. 네. 저희 원주 도의원들이 각별히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예. 이거는 원주시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그 북부권에는 춘천시의 저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춘천에 그 백령아트센터가 있잖아요. 백령아트센터, 예. 그렇죠. 예. 백령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1,600석의 백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도 강원대학교 소유니까 좀 약간 네네. 뭐 다른 논지를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예. 강원 남부권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시설이 필요하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더위에서 더욱더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야 되죠. 물론 부담을 잔뜩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네, 7월 업무 보고 때 한 번 더 관심 있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전 과정이 있으면 그때 또 연결하겠습니다. 진전이 되면은 또 이제 네네. 변화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또 제가 연결해서 이야기 네, 듣도록 네, 하죠.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부담 많이 느끼십시오. 네, 오늘 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안미모 도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각종 공공기관들이 재개관을 속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들도 예방을 위해서 또 방역을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좀 많은 시민들이 기다렸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5일부터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원주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청소년 시설들 다시 또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코로나19로 원주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이 운영을 중단했었는데요. 지난 15일부터 다시 운영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운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긴급 돌봄 체계를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15일부터 재개관되면서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돼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원주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역시 지난 15일부터 그동안 중단됐던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동육아 나눔터와 한국어 교육 등 17개 프로그램을 방문해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원주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안에는 공동육아 나눔터가 1층에 마련돼 있는데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공동육아 나눔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한 달 동안 주말인 토요일까지 운영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김수진 사회복지사에게 듣겠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크게는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공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가족 품앗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의 부모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공간을 오픈해서 매주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이나 또 주말에 이용을 하고 싶어하는 가족들의 수요가 있어서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토요일에 운영을 확대를 하게 되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는 방학 중 초등 돌봄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용객들이 많았습니다만은 현재는 좀 이용객들이 좀 많이 줄었다고요? 네, 원주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는 지난해 3월 개소한 뒤 이용객이 항상 많았는데요. 매달 300명 정도의 부모가 공동육아 나눔터를 이용해 왔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나눔터에는 유아부터 미취학 아동을 위한 장난감과 도서와 함께 교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운영이 재개된 이후에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방문하는 이용객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요. 원주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재개관한 뒤 코로나19 방역을 모두 마친 상태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수진 사회복지사에게 듣겠습니다. 최대 많이 왔을 때는 부모랑 아이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 방문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하루 최대 이제 10명까지만 공간에 있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이제 주말 확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제 홍보를 실시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근의 아파트나 이제 이용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듣고 한번 어떤 공간인지 구경하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꽤 계셨고요. 유아가 이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유아용 매트가 설치돼 있고 또 이제 어린 아이부터 이제 미취학 아동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이 즐길 수 있도록 장난감이나 블럭이 있고 또 이제 장난감을 정기 소독할 수 있도록 이제 장난감 소독기도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원주 시립도서관 순회도서를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금 순회도서도 한 50여 권 정도 비치돼 있습니다. 장난감 후원 같은 것도 받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이용하시다가 내 아이들한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장난감들을 직접 가져오시기도 해서 조금 이제 나날이 계속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들은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도 시설과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고 있죠. 네, 원주 청소년 수련관도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원주시 청소년들의 진로 상담을 도와주는 진로 멘토단을 다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 직업인인 멘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정보와 경험 등 특강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진로 멘토단은 오는 12월까지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학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다시 운영되고 있고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도 지난 15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모든 시설은 방역을 마친 상태인데요.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 체크와 함께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계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죠.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원주에서요, 이 주민들과 상인 또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하마비 7일 장터가 첫 문을 연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강원 감영에서 풍물시장으로 이어지는 감영로에서 열흘마다 특별한 장마당이 펼쳐지는 건데요. 이 하마비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위원회와 지역 주민들 또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하마비 7일 장터입니다. 매달 2일과 7일 장이 서는 풍물시장과 강원 감영 문화의 거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목적으로 열려서 오는 27일 내일 첫 장을 시작으로 9월 17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겁니까?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요. 본래 하마비는 걸문 앞에 세워놓은 것으로 이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에서 내리라는 뜻을 새겨놓은 석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내려서 이제 시민들이 함께 원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아트마켓, 또 솜씨 좋은 장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공예 장터, 공연 마당을 즐기면서 이 중앙동 일대를 시민이 즐겨 찾는 중심 상권으로 되살린다는 계획입니다. 아트마켓에서는 서양화, 한국화, 도예, 목조각, 웹툰 같은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가들이 참여하는데요. 작품 전시와 또 판매, 예술 체험을 통해서 시민들의 미의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강원도 무형문화재 7장 김상수 선생의 옷칠 시연과 또 고장난 옷, 생활용품을 수리하는 옷병원도 운영돼서 눈길을 끕니다. 공연마당에서는 27일 오후 4시 예술단 바흐의 오프닝 공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청년들의 버스킹 또 관객들과 함께하는 마임 공연, 무예 소리극, 홍길동 곤방으로 날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매 장날마다 강원 감영에서 나만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서요. 시민들이 자신의 책장에서 꺼내온 책을 또 서로 교환해서 읽을 수 있고 어린 자녀를 동반한 시민들을 위해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 또 놀이 도서관도 진행된다고 하네요. 네. 자, 하마비 말에서 내려라라는 뜻인데 요즘으로 치면은 차 이용하지 말고 걸어서 오셔서 이렇게 즐기시라 이런 뜻도 함축돼 있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네,
또 강원 가명과 관련해서 다른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통 혼례 또 재현 행사가 추후에 계획되어 있다고요? 예, 원주 문화원이 2020 강원 가명 대표 프로그램 강원 가명 전통 문화 축제의 일환으로 10월 전통 혼례 재현 행사와 제3회 인열왕후 선발대회를 진행하고 이 참가자를 모집 중인데요. 인열왕후 선발대회는 10월 18일 강원 가명 선화당 앞 특산 무대에서 진행되는데 이 신청 자격은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또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고요. 전통 혼례는 10월 17일 같은 무대에서 진행되는데 전통 혼례를 재현하고 또 잊혀져가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 풍속을 알리기 위해 기획돼서요. 희망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나 또 다문화 가정, 예비 부부에게 우선권을 줄 방침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원주 문화원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정 기자였고요. 자, 2월 26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다시 듣기로 청취 가능하십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